전대인의 뉴스를 책임져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주는 방송, 황사연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전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오늘 방송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사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개강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수업 듣느라 바빠서 뉴스를 많이 챙겨보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많은 학우가 지금 개강해서 수업 듣느라 뉴스를 챙겨볼 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헤드라인 뉴스로 1부를 시작합니다. 사흘간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20명, 50대 이상 19명, 20대 1명. 9월 들어 사흘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3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9,441건입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5,538건, 아스트라제네카 2,804건, 모더나 1,030건, 얀센 69건입니다. 일별 이상 반응 신고는 1일 3,185건, 2일 3,083건, 3일 3,173건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명, 50대 6명, 70대 3명, 20대 80대 90대가 각 1명씩이었습니다. 아직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이혜진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3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접수가 총 20건이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된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저질환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후 인과관계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망한 사람 중 20대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하고 약 7일 후 사망했고 50대 사망자 6명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었는데 그중 남성 1명과 여성 1명만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60대 사망자 8명은 남성과 여성 각각 4명인데 50대와 같이 남성 1명과 여성 1명만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기저질환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군요. 또 다른 연령대의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70대 사망자 3명은 남성 2명, 여성 1명인데 이 중 남성 1명만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파악됐고 나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80대 사망자도 아직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0대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여성으로 접종 후 4일 만에 사망해서 9월 사망자 중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기저질환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많았네요. 그런데 혹시 기저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느낌은 조금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서요. 네, 기저질환이 많이 들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뜻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나운서님 말고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느낌으로만 살짝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환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병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과 지병이 같은 말인지는 정말 처음 알았네요. 지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병이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저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평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말하는데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천식과 신부전증, 또 결핵 등이 대표적인 기저질환입니다.
네, 모든 병이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병들이 기저질환에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기저질환 여부를 먼저 조사하나요? 혹시 이게 백신 접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감염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저질환 환자들은 보통 전염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회복 속도도 더 더디며 완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더욱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원인으로 많이 꼽히는 기저질환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개의 백신을 사용해 접종하고 있는데 혹시 앞서 말했던 9월 사망자분들은 다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으신 건가요? 9월 1일에서 4일까지 보고된 20명의 사망자는 다 같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10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명은 화이자 백신, 2명은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한 종류로 몰렸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골고루 있었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총 4가지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얀센 접종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골고루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이 화이자 백신의 접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생각하면 특정 백신에 조금은 쏠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특정 백신이 사망률이 더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어떤 백신이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다른 문제들로도 백신 접종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일도 있었고 백신을 교차 접종한 30대 여성의 팔 혈관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9월 3일간 접수된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고 수만 약 9,400건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고 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이야기는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동안 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해 논란이 된 경우가 꽤 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형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큰 문제로 삼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기한과 유통기한을 접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병원의 재량이라 접종자들의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접종자들은 병원만 믿고 맞는 건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정말 서로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네요. 이상 반응 신고가 3일간 9,0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접종 부위 발적, 통증,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흔하고 가벼운 이상 반응 외에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특히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선고는 31건이나 증가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함께 나눴던 이 뉴스에 관한 황서연 기자님의 한 줄 평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함께 높아지고 있는 이상 반응과 사망 접수의 수, 하루빨리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황서연 기자와 함께하는 황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주의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뉴스를 소개하는 2부. 오늘 2부에서는 IT 분야의 뉴스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뉴스로 오늘의 2부를 시작합니다. 피싱의 진화, 네이버 카톡으로 위장해 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위장한 피싱 메일에 이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견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4일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위장해 수신자 이름과 함께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를 노린 공격으로 이번에 발견된 메일은 기존의 네이버 피싱 공격들과는 다르게 PDF를 위장한 첨부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첨부된 PDF 파일은 보안 문서라는 문구와 함께 이메일 인증을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PDF 파일 내 로그인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는 사용자 PC를 식별해 고유의 파라미터 값을 추가하고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한 계정 정보는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 후 실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리디렉션됩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할 때 아이디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전체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최근 네이버를 위장한 피싱 메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기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피싱 메일의 경우 계정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우섭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온라인에서의 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톡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피싱은 일종의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피싱이라는 단어가 아마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스 피싱이 가장 기승을 부렸지만 지금은 점점 더 진화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 발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위장한 피싱도 있었다고요? 네, 앞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위장해 피싱 메일을 보낸 사례를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위장한 피싱도 있었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였는데 국제 발신 9월 보험료 환습 환급 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문구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채널로 넘어가면서 채널 추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채널 추가를 하면 국민건강보험처럼 위장한 카카오톡 채널이 뜨고 실제 국민건강보험처럼 보이기 위해 올려놓은 코로나 예방 관련 콘텐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페이지처럼 보이기 위해 콘텐츠도 올려놨다니 역시 철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문자 피싱도 증가하고 들었는데 이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문자 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문자 피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큰 피해를 줬던 문자 피싱을 살펴보면 추석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민 지원급 지급을 앞두고 정부 지원 금융 등을 사칭한 문자 피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를 사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해 황당함도 더해주고 있는데 정말 개인의 큰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수법은 가족으로 속이는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가족인 척 메신저 피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SNS로도 돌 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법은 사기범이 주로 자녀로 속여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 접근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네, 모든 사기 행각은 나쁘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더 악한 사기 행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 행각들이 많아져서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다 화나는 일인 것 같은데 피싱은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상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된 이 시대가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긴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고 모르는 주소로 메일이 오면 우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속일 때는 가족에게 직접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늘 나도 피싱을 당할 수 있다. 이 문자나 이메일도 피싱일 수 있다라고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네요. 긴장을 풀고 설마 나에겐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싱의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정말 힘들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어난 황당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세상에 이런 일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파키스탄 이슬람 정당 당원이 정국의 생일 축하 광고판을 철거한 사건입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세계 각국의 광고판을 설치했는데요.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구즈란왈라 번화가에도 광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시간 만에 철거됐다고 보도됐는데요. 철거를 지시한 파키스탄 정치인 부트는 미국 디지털 매체 바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있고 방탄소년단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행동을 조장한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면서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팬들은 방탄소년단은 노래에 동성애를 조장한 구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일이 도리어 파키스탄의 이미지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의 사건이 발생한 이번 주 세상에 이런 일도였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김채민,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